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유튜브 채널 대소내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남대학교 병원 김민철입니다. 자, 오늘은 한양대학교 병원 이양락 교수님을 모시고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에 있는 이양락이고요. 동시에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해주실 텐데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그게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요. 저희가 통계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한 10%, 한 500만 명 정도 환자가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연평균 한 14% 정도 증가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데이터, 국민건강 데이터 보게 되면은 한 500만 명 정도 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모든 질환이 보통 연령이 많아지면 많아지는데 이 질환은 뭐 고령의 환자도 있지만은 또 젊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최근에 이제 야식 드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좀 비만 환자들도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어서, 하여간 정리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한 분은 이 병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게 과연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질환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 뭐 가장 흔하게 여쭤보는 질문인데 그 말대로 역류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음식이 식도에서 내려가서 위로 이제 가죠. 그래서 위에 저장되어 있다가 소장으로 내려가는데 위에 있는 다양한 뭐 위산이든지 음식물 같은 게 반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식도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음식물이나 위산이 역류하는 건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이 일단은 위산이 우리가 강산이기 때문에 이게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가슴이 쓰리고 아픈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자꾸 역류하다 보니까 이제 신트름 나고 막 속 쓰리고 목까지 올라와서 목도 아프고 그런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이고, 우리가 식도 증상 외에도 이게 자꾸 올라오면은 이제 목 성대까지 저희가 손상이 돼서 목도 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위산 때문에 치아도 망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자꾸 위산이 올라와서 기관지로 넘어가서 흡인이 되면은 폐도 나빠진다고 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그런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게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 역류성 식도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식도하고 위는 이 관악근으로 이렇게 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내려가면은 못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관략근이 헐렁해져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근육, 관략근 근육이 약해지는 뭐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고령에 되면은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약 같은 거 드시면은 그런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만해져서 복압이 올라도 약해질 수가 있고, 그런 원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식이 위로 들어가면은 위에 있는 음식이 빨리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위에 있는 음식이 잘 못 내려가요. 지연이 돼요. 그러면 위에 오랫동안 음식이 머물러 있으면은 그의 식도로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기능 저하도 한 가지 원인일 수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도 열공 뭐 탈장이라고 그래서 식도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올라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원인들이 있어서 매우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식도, 괄약근, 힘을 약하게 하는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술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이런 식도염이 없던 분들도 과음하시고 밤에 주무시다 보면은 갑자기 막 위산이 확 올라와서 갑자기 자다가 막 깨서 놀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술이 대표적인 원인이고, 두 번째는 흡연. 그래서 담배를 펴도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많이 하시고 비만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음식 중에서 뭐 커피, 콜라, 사이다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뭐 밀가루 음식도 원인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또 난 이 음식 드시면은 역류가 잘 되는 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음식들이 있는데, 하여간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원인으로도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임신부한테도 잘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런 호르몬의 변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임신할 때 위산이 역류하는 게 임신 말기가 그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초기 때 입덧한다고 그러잖아. 그게 보통 임신 초기거든요. 근데 초기 때는 배도 부른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원인이 없는데, 이 호르몬의 변화도 한 가지 원인일 수가 있어서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생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 식도염의 원인이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저희가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치료하기 전에 정확한 진단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진단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화면을 좀 보면은 이해가 쉬우신데, 일단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 쓰림, 역류 증상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내시경 하게 되면은 위산이 올라와서 식도에 이제 손상이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런 증상이랑, 그리고 내시경 사진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데, 사진을 좀 보시면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지금 갖고 온 사진이 식도랑 위 만나는 부위거든요. 그래서 그 위산이, 강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은 식도 점막이 상해요. 그래서 그냥 긁히고 염증도 있고 궤양도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일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단은 저희가 중요한 거는 진단은 그런 전형적인 증상과 내시경, 소견으로 저희가 대부분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하고 나면 저희가 치료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병은 이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한데, 저희가 치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약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약보다는 원인을 조금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왜 생겼는지. 그래서 대부분 많은 원인들은 생활 습관이 나빠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왜 있는지 생활 습관을 좀 되돌아봐서, 내가 몸무게가 어떤지, 내가 복부 비만이 없는지를 일단 봐서, 그런 게 있으면 일단은 체중 조절을 좀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는 매일매일 밤에 자기 전에 캔맥주 2개 먹어야지 잠잔다.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 흡연을 해.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펴. 그것도 원인이니까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매일 뭐 수잔씩 여러 잔 커피 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증상 악화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습관이 있으면은 뭐 아주 커피를 끊는 건 힘들더라도 좀 줄이는 노력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흔히 드시는 뭐 콜라, 사이다 그런 것도 피하는 게 좋고, 그래서 내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 생활 습관을 일단 교정을 해야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교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뭐 마음 먹고 내가 나 오늘부터 술 담배 안 하고 뭐 몸에 좋은 것만 먹을 거야, 마음 먹지만은 보통 뭐 길어야 한 달이에요. 그래서 나 오늘부터 살 빼려고 이제 운동 열심히 하고 빼려고 그러는데, 뭐 지금 한 달 지나면은 또 예전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심하게 독한 마음 먹지 않으면은 생활 습관 바꾸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불가능한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는 거는 우리가 원인이 뭐냐면은 원인이 위산이 올라오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위산을 억제하는 약을 쓰면 일단 증상은 좋아져요. 그래서 그런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약들이 있죠. 위산 억제제. 그래서 옛날 약도 있고 뭐 요즘 약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약은 뭐 프로톤 펌프 억제제. 그걸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뭐 교과서에서도 첫 번째 치료로 그 약이 나와 있고, 그래서 그 약을 저희가 일단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을 쓴다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음식이 빨리 이제 소장으로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위 운동 촉진제 같은 것도 쓰면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보통 하고 있고, 그걸로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는 우리가 식도랑 위 그 괄약근을 조여주는 약도 있어서 그런 것도 써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약물 치료를 저희가 해볼 수는 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약이란 게 뭐 평생 드실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프론톤 펌프 억제제는 그 약에 의한 합병증이 꽤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인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데 수십 가지 합병증이 있어서 뭐 그거를 아주 길게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을 뭐 한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정규 용량으로 쓰다가 그 후에는 용량을 줄여서 유지요법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요할 때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을 저희가 조절하면서 써야 되고요. 통계를 보게 되면은 식도염 환자들 약을 한 두 달 쓰다가 중단하는 경우에는 한 50% 정도 증상이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한 두 달은 정규 용량 쓰다가 그 후에는 좀 줄여서 쓰고 필요할 때 쓰는 그런 어떤 툴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약간 방법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생활 습관 교정인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약들을 저희가 써야 되고, 다니시는 병원 원장님께서 아마 잘 조절을 해주실 거니까 잘 조절하셔서 증상을 이제 조절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점이 또 한 가지는 이 병이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 뭐 갑자기 잘못되거나 나빠지는 그런 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뭐 위산 역류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이게 한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식도 점막이 상하면서 식도암의 드문 원인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흔치는 않거든요. 서양에는 많지만, 그래서 위산 역류가 반복적으로 오래되게 되면은 식도암의 원인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꾸준하게 치료 받으시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역류성 식도염의 예방 또는 치료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이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래서 우리 국민병이에요. 지금 우리가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가 이제 많았던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역류성 식도염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뭐 이런 증상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다 속쓰리고 위산 역류하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아주 흔한 병인데 너무 또 힘들어할 필요는 없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갑자기 문제되는 병은 아닌데 삶의 질도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무시다가 이제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수면 장애도 생길 수 있고 매우 다양한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일단 증상이 심한 분들은 증상 조절이 필요하고 약물 치료도 필요한데, 일단은 본인이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체중이 뭐 혈압, 당뇨 뭐 그런 것만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화기적으로는 이런 식도염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일단 체중 조절을 하시려는 노력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술 담배가 좋은 점은 거의 없어요. 모든 병의 원인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얘기지만은 술 담배를 피하거나 줄이려는 노력이 일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음식은 피하는 음식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콜라, 사이다, 커피 그런 것들 피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증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이 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피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워낙 요즘에 밤에 먹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뭐 치킨 시켜 드시고 여러 가지 족발 시켜 드시고 뭐 라면도 드시고 그걸 안 드시면 이제 잠이 안 오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가장 나쁜 습관이에요, 밤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식사를 하면은 그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밤에 뭐 새벽 1시에 라면 하나 뭐 드시고 바로 주무시면은 음식이 그대로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누워서 수평으로 주무시기 때문에 그냥 위에 있는 그런 유액하고 라면 드셨던 그런 라면 국물이 이제 식도로 쭉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식도도 망가지고 이게 기관지도 망가질 수 있고 그리고 이게 기관지로 넘어가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폐렴도 올 수 있고 그래서 폐렴이 반복되면은 폐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어서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이런 병이 있으면은 아 내가 뭔가 생활 습관이 나쁘다라는 걸 조금 인식하셔서 내가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내가 어떤 걸 먹고 어떻게 사는지 뭐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서 나의 문제가 뭔지 한번 보셔서 한번 교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도염도 물론 예방되고 좋아질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성인병 예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중요하신 말씀 같습니다. 사실 저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뜨끔하기도 한데 정말 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이양락 교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 대손에는 다음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양락 교수님께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